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의 아라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클로바 더빙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음성 더빙 만들기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클로바 더빙을 소개하기 전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디오 콘텐츠와 함께 급성장 중인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로바 더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 클로바 더빙을 실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클럽하우스 혹은 오디오 클립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오디오 콘텐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의 경우 2달간 무려 60만 명에서 600만 명의 사용자가 유입되었고 국내에선 네이버에서 출시한 제품이죠. 오디오 클립에 대한 수요도 상당량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이용자 수 및 재생 횟수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읽는 콘텐츠보다 듣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힐링 목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디오 콘텐츠와 AI 기술을 결합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헤이 클로버라는 문장을 들어보셨나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AI 스피커, AI 램프, AI 리모컨 등 최근 다양한 보이스 어시스턴트 상품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오디오북 시장은 2013년도 대비 2배 가깝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음성 합성 기술은 오디오 콘텐츠의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음성 합성 기술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처리하는 기술에는 크게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음성 변환 기술이 있습니다. 음성을 입력값으로 받아 텍스트를 결과값으로 출력하는 기술을 음성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텍스트를 입력값로 받아 음성을 결과값으로 출력하는 기술을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A라는 음성을 입력받아 B라는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술을 음성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계가 말소리의 음파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그 중에서도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음성 합성 기술을 설명하기 앞서 사람이 말소리를 생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소리는 3단계를 거쳐 생성되는데요.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호흡 단계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공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호흡 단계를 거쳐 발생한 공기가 후두를 지나면서 음원이 되는 과정을 조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 단계를 지나면 음원이 발생되는데요. 발생한 음원을 이용하여 혀, 입술 등의 발음 기관을 사용해 말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문을 지나면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진동을 입안의 발음 기관들이 변형하여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말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어떠한 원리로 음성 합성 기술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연결 합성과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이 음성 합성 기술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연결 합성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자른 뒤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라는 단어의 초성과 종성은 미음과 리을이고 궁이라는 단어의 중성 우우를 이용하여 물이라는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입니다.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이란 훈련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목표 텍스트에 맞춰 변형하는 합성 방법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부분은 훈련 과정으로 스피치 데이터베이스 속 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성의 높낮이, 강도, 길이 등과 같은 요소들을 감정 및 스펙트럴 파라미터들로 구분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결과는 합성 과정에서 인풋값이 되는데요. 합성 과정에서는 훈련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과 새로운 텍스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파라미터를 생성하여 일반화와 필터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음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딥러닝 기술이 음성 합성 기술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딥러닝 기반의 음성 합성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15년 이상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HMM 알고리즘에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 DNN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HMN과 DNN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서히 융합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딥러닝 모델을 포함한 합성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5년도에는 음성 파라미터를 직접 예측하고 RNN 모델을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17년도에는 음성을 직접 예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합성 기술에도 적용되는 구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은 아직까지도 많은 개발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GPT-3, 바트 같은 프리트레인된 모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빠르게 다양한 모델을 생성해주는 트랜스퍼 러닝도 활발하게 응용되며 AI 음성 합성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음성 합성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흐름마다 언급드렸던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N 모델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줄여서 ANN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알고리즘이고 인간의 뇌에서 뉴런들이 자극을 받고 자극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신호 결과를 다음 과정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자극이 인풋 데이터이고 임계값은 가중치, 어떠한 결과가 아웃풋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망은 다수의 입력 데이터를 받는 인풋 레이어, 데이터의 출력을 담당하는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DNN이란 히든 레이어 수를 늘려서 학습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모델으로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인 뉴럴 네트워크를 DNN이라고 합니다. DNN도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RNN 모델은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D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RNN은 내부에 순환 구조가 들어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과거의 학습을 가중치를 통해 현재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Y사는 이전의 X1과 X2 데이터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추후 RNN도 가중치가 점점 상쇄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LSTM과 같은 모델도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적 집중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신경망적 기법을 말합니다. DNN, RNN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 모두 해당 값에 얼만큼의 가중을 줄 것인지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어텐션은 가중치와 달리 전체 또는 특정 영역의 입력값을 반영하여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시각적 집중을 자연어 처리 및 음성에도 활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입력값을 인코더로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압축시킨 후 디코더를 통해 원하는 출력 값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코더 전체를 디코더에서 참조하게 되고 참조할 때도 동일하게 참조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연관 있는 부분을 참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면 이미 학습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처음부터 모델을 쌓지 않고 이미 학습된 패턴들을 활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사람의 목소리 파라미터를 딥러닝 기술로 추출하고 패턴화하여 인식 및 합성하는 것입니다. 추후 텍스트는 개인의 음색과 억양을 학습하는 패턴화의 인식 및 합성하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음성으로 재현하는 것인데요. 보통 음성 복제에 필요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지만 음성 분석과 합성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손쉽게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고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동영상에 목소리를 입힐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성 합성 기술 없이 더빙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면 전문 성우를 섭외해야 하고 기타 비용이나 일정 등의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상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도 많은 리소스가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녹음을 하자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클로바 더빙을 사용하시면 어려움 없이 간편하게 완성도 높은 더빙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바 더빙은 네이버의 음성 합성 기술을 토대로 동영상에 목소리를 입히고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편집 툴을 제공해드립니다.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에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데모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력한 텍스트를 콘텐츠 컨셉에 맞는 AI 보이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에 가장 적절한 보이스를 활용하여 더욱 흥미있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목소리와 효과음도 제공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에서는 어른, 아이, 남, 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등의 감정도 표현됩니다. 총 40가지의 목소리와 다양한 효과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와 효과음을 활용해 콘텐츠에 몰입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고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소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및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플랜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서비스 플랜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도메인 및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셨으면 더빙 및 효과음을 설정하시고 해당 보이스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편집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더빙 보이스나 효과음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시점에 효과음 및 목소리를 배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3가지 형식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클로바 더빙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클로바 더빙 서비스 이용자분들께서 두 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존 클로바 더빙 서비스와 달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은 상업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눔 보이스는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그 외 사업적 용도로 제작 시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더빙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클로바 더빙은 최대 5개의 프로젝트, 최대 3,000글자 수, 최대 10회 다운로드라는 사용량 제한이 있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바 더빙의 경우 필요로 하는 사용량에 맞춰 서비스 플랜을 선택하시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워터마크 및 출처 표시 없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클로바 더빙은 모서리에 워터마크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더빙 서비스는 워터마크 없이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어카운트 기능 활용인데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서브 어카운트 기능을 통해 여러 사용자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타입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mp4, MOV 형식을 지원하고 최대 20분, 최대 500메가를 지원합니다. PDF 타입의 경우 최대 120장의 PDF를 업로드하실 수 있고 최대 100메가를 지원하고 최대 20분 길이 영상 파일 제작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타입의 경우 최대 20분 길이의 오디오 파일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지원으로는 영상, 음원, 개별 더빙 파일으로 각각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플랜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요. 사용량 제한에 따라 비용 차이가 존재합니다. 스탠다드의 경우 프로젝트 20개를 생성할 수 있고 40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최대 100개의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하며 다운로드는 150회 가능합니다. 추가 요금도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두 서비스 플랜은 서비스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용 용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료 판매와 재판매, 제품 및 서비스 탑재에 있습니다. 스탠다드의 경우 유료 판매 및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하드웨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탑재가 불가합니다. 반면 프리미엄의 경우 제휴 제한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권리 및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저해가 되는 콘텐츠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판매를 원하시는 경우 제휴를 통해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클로바 더빙을 적용한 실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업, 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개인 고객들께서도 애용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반반택시의 경우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였고, 요리 영상, 여행 영상 등 다양한 개인 고객분들의 영상에서도 클로바 더빙을 사용하고 계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요가 생김에 따라 많이 문의해 주시는 질문들 중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형식 관련 질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영상 음원 개별 더빙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 브라우저의 질문인데요. 웨일,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드리며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업로드 관련 질문으로 상당히 많은 문의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개인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무료 교육 채널에도 콘텐츠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 상관없이 개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익 창출의 기준은 영상을 직접 납품하는지가 기준이므로 직접 납품을 하길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휴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로바 더빙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VPC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클로바 더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바 더빙 페이지로 들어오셨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해 주신 후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도메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서비스 기준이 되는 단위로 클로바 더빙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 때 모든 영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도메인 이름과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빙 웨비나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또한 이번 데모 영상에서는 서비스 플랜은 스탠다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영상을 업로드해 놓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도메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수정을 클릭하면 도메인 이름과 파일 경로가 수정 가능하고요. 삭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편집을 위해 오른쪽에 프로젝트 관리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화면과 같은 편집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편집을 위해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요청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요청한 파일을 업로드하는데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영상의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소거하겠습니다. 그 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파란색 더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를 하면 입력한 텍스트가 블럭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Ctrl+C, Ctrl+V입니다. 블럭을 복사하고 Ctrl+V를 하면 손쉽게 블럭 생성이 가능합니다. 블럭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뜨는데요. 손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블럭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음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효과음을 고르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이 추가됩니다.
텍스트 블록 바로 밑에 효과음 블록이 생겼습니다. 3개의 효과음을 추가했는데요. 효과음 블록 역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양한 더빙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수히 많은 더빙음이 있는데요. 어른, 아이, 외국인 등 다양한 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에 추가되고요. 총 10개의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는 보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마이 보이스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소리, 속도, 볼륨 등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 목록까지 확인하셨으면 하단의 더빙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보이스도 원하는 보이스로 손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작성한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대사가 영상의 길이보다 길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러닝타임을 초과했다는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와 더빙 대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블럭의 위치를 조금 이동했는데요. 잘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량이 많아질수록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좋고요. 더빙 편집 작업이 끝나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음원,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영상 파일이 잘 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 이력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날짜, 글자 수, 다운로드 횟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솔의 클로바 더빙 유세이지를 클릭하시면 사용량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데모 영상은 영상을 업로드하여 손쉽게 더빙을 입혀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나만의 더빙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로바 더빙의 아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